그래서 담낭의 병은 담즙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즙이 한 번에 대량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을 간청소라고 불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위경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경련이라고 하면 위장 자체의 경련으로 복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통증의 부위가 명치를 중심으로 배와 가슴 쪽으로 연결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경련이라는 질병명은 꼭 위장의 통증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장을 둘러싼 여러 기관의 통증이 비슷한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치와 가슴, 복부 주변의 여러 가지 극심한 통증을 모두 합쳐서 위경련이라고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배가 심하게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면 정말 참기가 힘들죠. 요즘은 곳곳에 응급실이 있어서 빨리 가기만 하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응급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복통이 심해서 생명을 잃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복통은 대개 만성적이고 은은한 복통과 위경련처럼 급성적이고 극심한 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개 배가 차고 냉하고 살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기능성 위장장애나 과민성 대장질환에 많습니다. 주로 내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은은한 통증을 유발하죠. 이러한 경우를 허혈성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허혈성 복통이 전체 복통의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서 위경련은 대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복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죠. 엄마 손이 약손처럼 설설 문질러서 나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위경련은 위장 자체의 원인도 있고 그 외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장만 살펴보아서는 정확한 원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위장 자체의 원인인 경우는 대개 위궤양이 가장 많죠. 위궤양으로 위장의 점막이 갈라지고 근육층이 노출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극성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위궤양이 잘 생기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장기적으로 위궤양의 원인이 되죠. 위궤양은 주로 위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산보다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점액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궤양을 악화시키는 거죠. 위장 아래쪽에 있는 십이지장에도 궤양이 발생하는데요. 십이지장 궤양은 극심한 복통보다는 속쓰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십이지장 궤양은 염증 반응 때문에 장이 막혀버리는 폐색이 발생하면 극심한 구토와 복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균 치료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의 극심한 통증은 위암과도 관련이 있죠. 암성 통증이 극심한 복통을 유발합니다. 이쪽 질병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경련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담석증인데요. 담석은 담낭 속에 들어있는 돌이죠. 담낭이 간 아래쪽에 붙어 있고 그 옆에 위장이 있기 때문에 담낭염이나 담석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면 위장이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개 담낭염이나 담석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초기에는 은은한 산통, 그러니까 좀 뻐근하고 당기는 통증이 있지만 담석이 담도를 막거나 염증으로 담도가 폐색되면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담낭염과 담석증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담낭염이 대부분 담석증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거나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돌이 담관을 막아버리거나 돌이 담낭이나 담도의 벽을 긁어서 손상을 일으켜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심해지면 비로소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위장에 탈이 날 일이 없는데 음식을 나쁘게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각하게 오면 담낭염이나 담석증을 의심해 볼 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담낭에 돌이 있는 것은 평소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간과 담낭을 초음파로 검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담석은 왜 생기는 거죠? 담낭에는 담즙이 들어있습니다. 담즙은 슬개즙이라고 하죠. 웅담 아시잖아요. 곰슬개가 웅담이고 곰의 담낭이죠.
담즙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십이지장으로 배출돼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 중에 단백질 부분 말고 지방의 소화만 돕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먹을 때만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게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에 보관하고 있다가 기름을 먹으면 비로소 장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담낭에 모아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래 머물러서 굳어지기도 하고 또 담즙 자체가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보니까 담낭에 찌꺼기가 조금씩 남게 되는데요. 이 찌꺼기가 뭉치고 커져서 돌이 되기도 하고 담낭의 운동이 좋지 못하거나 세균 감염 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 부산물이 남아있다가 콜레스테롤과 반응해서 커지기도 하고 해서 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돌이 또 담낭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작은 돌은 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돌이 커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또 커진 돌이 담도를 막아서 상처를 내고 염증이 더 심해지고 해서 담석증이 되고 담낭염이 되면서 극심한 복통, 위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담낭의 병은 담즙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즙이 담낭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장으로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죠. 예전에 간 청소라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간을 청소해주는 무슨 특별한 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기름을 한 바가지씩 먹게 해서 담즙이 한 번에 대량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을 간 청소라고 불렀는데요. 하루에 담즙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약 1리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기름을 유화시켜서 분해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인 담즙이 위산을 중화시켜서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나 분비물, 호르몬은 대부분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죠. 담즙은 살균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담즙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장염도 잘 생깁니다. 정리해보면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담즙이 잘 분비되게 해야 되고 담즙이 잘 분비되려면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풀만 먹는 사람들이 담석증이나 담낭염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식이섬유의 섭취도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담즙은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에서 재흡수됩니다. 95%가 재흡수된다고 하죠. 그런데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섬유가 담즙을 흡착해서 똥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재흡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간에서 새로운 담즙을 생산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면 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알코올성 간염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술로 간을 파괴하는 데는 사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음주가 담낭염이나 담석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음주로 인해서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음주 여부를 조심하셔야 하는 거죠. 음주 피하시고 좋은 기름, 예를 들어 들기름이나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하루 한두 스푼씩 생으로 드시고 섬유질 많은 음식 자주 드신다면 담석증, 담낭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늘이나 양파, 비트, 생강, 강황, 울금, 타우린 같은 음식이 담즙 생성을 도와주죠. 또 민들레나 밀크시슬 같은 것들이 담즙 배설을 돕습니다. 또 위경련을 유발하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췌장염과 심장병이 있죠. 췌장염은 주로 음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담석에 의해서 췌장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췌장이 소화액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는 곳이 담도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석이 십이지장 쪽 입구를 막아버리면 담도염과 췌장염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도 담낭염 못지않게 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심장병도 위경련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죠. 심장의 통증이 명치 부근에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통증과 심장병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래서 명치 통증,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통증, 복통이 나타날 때 우선 담낭이나 췌장, 심장의 병이 아닌지 구분해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급하게 배가 아플 때는 일단 물부터 한 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물을 타서 한 잔 마시는 것도 복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복통이 심할 때는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나 꿀물 모두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곧바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 위와 내장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강대추 결명자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경련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종류, 또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몸 관리 잘 하셔서 위경련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